자, 영조와 정조가 실시한 정책, 탕평책. 이 탕평책이 실시된 이후에 이어지는 조선 정치 키워드는 바로 이 세도 정치입니다. 왜냐? 탕평책을 실시했던 영조와 정조 중에서 이 정조라는 사람, 나의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이 탕평책을 했기 때문에 정조가 죽은 다음에는 이 탕평책을 운영하던 주요 요소였던 왕권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자 왕이 약해지고 일부 가문들이 정치를 장악하여 정치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세도정치라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게 조선 말기의 정치예요. 자, 그럼 세도정치를 보기에 앞서 이 옆에 있는 사람 한 명을 볼 건데요. 이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세도 정치를 시작하고 한동안 권력을 독점했다라는 걸 먼저 알고 시작합시다. 자, 넘어가면 문장이 있어요. 세도 정치의 전개라는 건 뭐야? 진행 과정 이런 말을 포괄하는 뜻이에요. 자, 영조와 정조가 추진한 어떤 정책? 탕평책. 이 탕평책은 왕권을 강화시키고 왕을 강화시키고 정치를 안정시키는 이런 좋은 효과를 가지고 왔지만 그에 따라서 국왕, 이거 누구? 정조라거나 정조의 신임을 받는 소수의 사람들, 얘네가 완전 큰 힘을 가지고 정치를 독점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국왕과 이 국왕을 중심으로 한 신하들이 정치로 사라지고 나면, 즉 정조가 죽고 나서 정조가 신임하던 사람들이 모두 힘을 잃고 나면 정치는 다시 누가 가져간다? 욕심 많은 나쁜 사람들이 가져가게 된다라는 게 세도정치로의 연결 과정이에요. 이때 하필 또 왕위에 오른 사람이 나이가 어렸어. 이때 왕을 이은 게 순조인데 순조가 10살쯤 되는 나이로 왕위에 오르다 보니까 얘가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정조가 왕권이 강했던 거에 비해서 순조는 왕권이 약해. 그럼 왕권이 약하면 왕실 주변에 있는 일부 가문들, 특히 왕실과 결혼을 한 집안들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은 원래도 결혼 일찍 하는데 이 왕 같은 경우 세자, 세손 이런 왕실 사람들은 나의 정치 파트너인 왕비랑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합을 맞추기 위해서 결혼을 일찍 해요. 이 순조 이미 와이프가 있었어. 그렇다 보니 와이프네 집안이라는 게 정책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와이프네 집안인 순조의 장인어른인 순조와 조순조 얘네 둘이 키워드 연결해 주시고요. 이 김조순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김씨 세력, 안동 김씨, 김조순의 집안인 안동 김씨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김조순을 시작으로 그 뒤로도 쭉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일부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는 흐름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흐름을 통틀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세도정치라고 한다. 그럼 이런 가문들은 세도가문이라고 하고요. 이런 세도정치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 부정적인 결과인 폐단도 지금 같이 볼게요. 세도정치는 정순헌철, 자, 이 3명 순헌철 왕 때에 쭉 지속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김조순뿐만 아니라 그 뒤에도 쭉 왕실과 혼인관계인 가문들이 힘을 가졌다라고 제가 포괄해서 말한 거고요. 그럼 왕권이 크게 약해지고 난 다음에 정치 기간도 문란해졌어. 왕은 약하고 정치도 혼란스러워. 이런 상황 속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런 대표적인 집안인데요. 어머, 하이라이트. 자, 이런 집안인데요. 얘네는 그럼 어떻게 정치를 했느냐? 그 특징 5가지를 제가 번호를 매겨봤습니다. 첫 번째, 국정 최고기구. 이때 최고기구는 누구야? 의정부에서 힘을 빼앗아온 비변사. 언제? 양난 이후로 힘을 가져왔던 비변사가 주요 관직을 갖기 때문에, 비변사가 정치를 주도하기 때문에 이 일부 가문 사람들이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다. 두 번째, 이 정치적인 힘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힘도 얘네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군영의 지휘권, 이때 이 군영 여러분 처음 들어보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군영이 무엇이냐? 군영 할 때 군영이야. 그럼 이거 뭐였어? 훈련병함을 중심으로 한 5개 부대였지. 중앙군 체제입니다. 이 군영의 지휘권을 장악한다. 즉 정치와 군사를 모두 장악한 게 당시 세도 가문이었다라는 뜻이고요. 다음, 그렇다 보니 이 관직을 하는 거, 이 비변사를 장악한 게 세도 가문이라 세도 가문의 눈에 든 사람들이 관직을 하게 돼. 그럼 원래대로라면 정정당당하게 시험 보면
똑똑하게 육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과거제를 통해 관직에 오를 텐데 그게 아니라 세도 과목 마음대로 해. 그럼 원래대로 진행하던 시험인 이 과거제는 어떻게 됩니까? 문란해져요. 과거제는 점점 쇠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과거제가 쇠퇴하면은 관직을 어떻게 하느냐? 돈이 많은 사람에게 사고 팔게 돼요. 왜냐면은 비변사를 장악한 세도 가문들 우리 곡간 불리고 싶거든. 내 곡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에게 관직을 준 다음에 돈을 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리가 일어납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 비변사의 눈에 들어서 내가 어떤 관직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돼. 그 돈을 얻으려면 백성들에게 수탈을 해야겠지. 백성들을 삥 뜯어서 얘네들에게 뇌물을 마련합니다. 자, 그럼 왕이 어린애가 됐어. 그러느라 왕실과 혼인한 집안이 힘을 얻었어. 얘네가 비변사를 장악했어. 그렇다 보니까 나라에서 관리를 뽑는 인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제에 문란해지고 관직 매매가 성행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이 매매할 돈을 얻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했다는 거야. 이러한 흐름이 세도정치에서의 조선시대의 흐름입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느냐? 이걸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딱 하나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암행어사라는 게 교과서에 나와요. 암행어사 출두요 할 때 그 암행어사가 맞는데요. 암행어사는 뭘까? 여기 볼까? 자, 이거는 알겠다. 암행어사는 무엇이냐? 비밀리에 파견된 관리입니다. 뭔가 어두울 때, 어둡게 행동하는 어사, 사람들이라는 건데, 자, 왕이 명령을 했을 때, 야, 경기도 저 지방에 이 사람 놈이 있대. 가서 잘 보고 와라, 알겠냐? 하면 가서 조용히 숨어 있어. 평민인 척하고 지켜보다가 중요한 시점에 내가 암행어사요 하면서 이 문제를 바로잡으라고 보내진 그런 비밀 특수요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지만 암행어사로도 결국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나라는 점점 더 문란해지는 꼴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세도정치에서의 조선 내용이고요. 이 세도정치와 이후에 배우는 경제 내용을 바탕으로 농민봉기까지 내용을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